안녕하십니까. 가사관리사 세 번째 직무교육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청결 및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사관리사라면 집안을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또 집안 곳곳을 관리하는 업무를 필수로 잘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건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식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청소라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우선 청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정리하는 노하우,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별, 공간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는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청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동선을 짜고서 청소를 시작해야 하는데, 청소를 할 때는 위쪽을 먼저 하고, 그리고 위쪽에 이제 먼지 같은 걸 제거한 후에, 그리고 아래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면 천장, 그리고 조명, 벽 순서로 청소를 해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침실, 거실, 현관 순서로 동선을 짜 마무리하시면은 좀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룩 제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작은 때부터 더러움이 심한 곳으로 넓혀가면서 청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염물질을 닦아낼 때도 처음에는 물로, 그리고 다음에는 천연 세제,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다면 용도에 맞는 세제를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곳은 우선 걸레질부터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먼지가 무조건 먼지털이로 털어야지 이렇게 올바른 게 아니라, 그 먼지가 많이 쌓인 곳은 오히려 그 먼지털이로 먼지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젖은 걸레를 준비해서 닦아낸 후에 그 다음에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후에는 환기를 꼭 필수로 시켜주셔야겠는데요. 약 15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 다음 청소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에도 기본적인 단계가 있는데, 우선 1단계는 방 안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열과 이산화탄소, 먼지 같은 것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환기를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필요 없는 물건들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실행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는데, 청소를 너무 몰아서 하시면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보이는 곳을 항상 청소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리정돈하기인데요. 청소가 끝난 후에도 이제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야지 이제 청소가 된 청소가 된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가 끝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옮겼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습과 탈취약인데요. 숯이나 소금, 소다, 전문 탈취제 등을 필요한 곳에 놓아서 이제 청소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필요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 후에 환기를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세제를 많이 사용해서 좀 안 좋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천연 재료로 세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초의 그 시큼한 맛을 내는 요소인 구연산, 그 구연산은 이제 알칼리성 오염물질을 중화해서 세균 발생을 억제시키는 아주 좋은
그런 천연 재료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 식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때가 많은 곳이나 용기에 찌든 때, 뭐 욕실 청소 시, 스팀 청소기 등에 사용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소다가 있는데요. 이제 소다는 청소에 가장 유용한 천연 재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속 이온과 흡착해 물을 부드럽게 만들고 물에 녹으면 찌든 때를 불려주는 세정 효과가 뛰어나 세탁 시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중화에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취제로도 효과가 만점이라고 하니까 소다도 이제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뭐 기름때가 낀 그릇, 각종 얼룩, 곰팡이 핀 욕실, 그리고 악취가 심한 곳 등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쌀뜨물이 있겠는데요. 쌀뜨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흡착력을 지녀서 때를 구성하는 기름 입자를 흡착,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냄새가 밴 그릇과 도마, 그리고 유리창, 목재 가구 청소, 비린내 나는 생선, 그리고 뭐 흰 빨래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금이 있는데, 소금은 먼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천연 먼지 흡수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입자가 굵은 소금 같은 경우에는 찌든 때를 없애는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뭐 카펫이나 패브릭 소파, 그리고 뭐 아이들 장난감 청소나 또 식기의 찌든 때 등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가루, 홍차, 녹차 찌꺼기 등도 좋은 천연 재료가 되겠는데, 이는 차의 서프닌 성분은 세균 감염을 막아주고 폴리페놀 성분의 악취를 없애 방향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욕실이나 신발장, 또 냉장고 등 탈취가 필요한 곳에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시중에도 뭐 그 냄새 제거제로 이제 뭐 숯이나 뭐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 주셔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청소에 필요한 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청소를 도울 수 있는 용품에는 뭐 신문지는 진짜 뭐 습기 제거나 아니면은 뭐 유리창을 닦거나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채소, 과일 등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채소의 잘린 면을 활용해서 싱크대 구석구석의 때를 긁어내실 수도 있고, 또 뭐 과일 껍질들을 모아두었다가 그 오리 나간 스타킹 같은 거에 넣어서 이제 싱크대를 닦으면 묵은 때도 잘 지워지고, 또 과일 향이 남아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킹과 과일 껍질 같은 것도 같이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사업무를 하시다 보면 설거지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설거지도 이제 단계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단계는 기름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서 하셔야 되겠는데, 기름기가 있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기름기가 없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기름기가 있는 것은 이제 뭐 페이퍼 타월 같은 걸로 기름기를 제거해 준 후에 설거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2단계로는 컵, 볼, 그리고 수저류, 그릇 순으로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름기가 없는 컵이나 볼 등을 먼저 씻고, 그리고 물에 불려둔 숟가락, 젓가락, 나이프, 포크 등을 닦으시고,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이나 오목한 접시들을 닦고, 마지막으로 설거지통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접시류를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물에 받아놓은 물에 이제 세제를 약간 풀어두시면은 세제를 그 후에는 따로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겠고요. 그리고 헹굴 때에는 큰 식기부터 먼저 닦는 것이 편리하고 빠르게 설거지를 끝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이제 습기 같은 걸로 인해서 벽면이 좀 이렇게 습기 때문에 눅눅해져 있을 때는 우선은 마른 걸레로 닦고서 드라이기로 말린 후에 습기 제거제를 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베란다나 욕실 같은 경우에도
그 통풍을 잘 해주셔야지 곰팡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통풍을 잘 시켜주시고, 혹시 곰팡이가 생겼다면은 락스를 희석시킨 물을 담아 그 분무기로 뿌려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후에도 이제 락스의 물을 희석해서 쓰셨더라도 꼭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얼룩 청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 얼룩 청소는 볼펜이나 잉크 자국 같은 경우에는 솜에 아세톤을 살짝 묻혀서 바로 지워주시는 게 좋겠고, 물얼룩 같은 경우에는 물얼룩 주변에 치약을 짜서 살살 바른 다음 물기를 꾹 짠 걸레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긁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긁힌 정도의 흠이라면은 아이들의 크레파스 같은 걸로 같은 색깔, 같은 계열인 색깔인 크레파스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크레파스로 긁힌 부분을 살짝 칠하고 평평한 카드 같은 것을 긁어내면은 그 색깔을 흠집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용 코팅액을 바르시면은 긁힘 자국도 감쪽같이 없애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컵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투명했던 유리컵인데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투명해지지 않은 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게 된 컵은 이제 천연제를 이용해서 닦아주는 것이 좋겠는데, 심하게 더러울 때는 감자 껍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컵 속에 감자 껍질을 넣고 물을 붓고서는 그렇게 손바닥으로 컵의 위쪽을 막고 이제 흔들게 되면은 감자 껍질이 스펀지 역할을 해서 그 더러움을 흡수시킨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기의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뭐 밀가루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었다가 스펀지로 문질러주면은 또 커피가루가 기름때를 흡수해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집안 곳곳에 곰팡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벽면 타일이나 바닥이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자주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물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곰팡이가 보이면은 바로바로 이제 청소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김이나 약, 과자 봉지 같은 데 들어있는 건조제를 모았다가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서 욕실에 매달아 놓으면 습기를 없애고 곰팡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건조제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곰팡이가 낀 욕실 바닥은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다를 이용해서 소다포물을 적셔서 닦으시면은 헝겊을 이용해서 닦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세제에 식초를 넣어서 다시 한번 닦아내면은 소다와 식초를 이렇게 함께 사용하시면 오래된 곰팡이, 얼룩을 쉽게 제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재료인 소다와 그리고 식초를 활용해서 화장실 곰팡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이음새 같은 경우에 곰팡이가 생겨서 실리콘을 위에 덧바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덧바르다 보면 더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락스 원액을 분무기에 넣고 실리콘 부분에 뿌린 다음에 티슈를 붙여 하루 동안 두었다가 떼시면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또 쉽게 생길 수 있는데, 에어컨 필터는
칫솔로 손질해서 먼지를 털어낸 다음 전용 클리너로 깨끗이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 곳곳에 그 곰팡이 제거에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집안 곳곳에 냄새나 악취가 부쩍 심해졌을 때 그 냄새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우선 개수대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가 끝난 뒤에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 그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아니면은 뭐 물에 식초 2큰술을 섞어서 몇 번에 걸쳐 나눠 부어주면은 그 식초의 살균력으로 배수구의 악취를 없앨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거지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개수구 쪽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를 깨끗하게 먼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다 같은 거를 약간 풀어서 두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항상 설거지 하기 전에도 거기가 깔끔하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숯이나 아까 전에 그 원두커피나 뭐 녹차 같은 게 탈취작용을 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두시면은 음식물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식빵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좀 오래된 식빵을 이제 쿠킹 오일에 싸서 그 다음에 이쑤시개로 이렇게 구멍을 뚫으시면은 그걸 또 천연 그 탈취제 역할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식빵을 마른 팬에 숯이 될 정도로 태운 다음에 태우시면은 그 태우는 과정에서 또 집안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태운 식빵을 그릇에 담아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은 또 악취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자나 김 같은 거에 들어있는 건조제를 건조제 같은 것들을 모아서 놔두거나 또 숯 같은 것을 놔두시면은 그 쾌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또 세균 번식을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득 받아놓고 락스를 한 컵 넣은 뒤 헹굼과 탈수 기능을 빼고 이제 한번 돌리시면은 그 세탁 그쪽에 찌든 때가 사라지면서 냄새도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평소 세탁이 끝난 뒤 1시간 정도는 그 뚜껑을 항상 열어두셔서 건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또 탄산음료나 맥주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그 변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탄산음료나 맥주 같은 것을 2~3시간 그대로 부어 때를 불린 다음에 물을 뿌려주면은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 또 베이킹 소다를 붓고 뜨거운 물을 부어줘도 효과적으로 그 청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악취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쓰레기통에 신문지를 깔고 분무기로 물이나 소주를 뿌려두면은 그 한 번에 음식물을 버릴 수 있고, 우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패가 생기거나 악취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악취가 덜 나게 하려면은 신문지를 깔고 탈취작용을 하는 커피가루나 소다를 뿌려두시면 그 악취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아까 전에도 그 곰팡이 때문에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제 신문지 같은 거를 활용해서 그 습기 제거제와 함께 신문지를 그 이불장이나 옷장, 서랍장 같은 데 같이 넣어 두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습기로 인해 가죽 신발의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신문지를 뭉쳐서 신발에 끼워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숯도 이제 그 수분이 거의 없이 바짝 마른 상태이고 또 미세한 구멍이 고밀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습 효과가 뛰어난 그런 걸로
숯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햇볕이 좋은 날 꼭 이제 밖에서 그 깨끗하게 일광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 침구류도 항상 이제 그 일광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에는 그 장마철에는 일부러 이제 난방을 잠깐씩 틀어주면은 이제 바닥이나 벽지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거에 습기가 차서 눅눅해질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예방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집안의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화장실 냄새가 밴 변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뛰어나 식초와 물을 이제 식초를 1, 물을 5 정도로 해서 변기에 골고루 뿌린 후 욕실용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면은 식초 같은 경우에 이제 암모니아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화장실 특유의 냄새를 말끔히 없애줄 뿐만 아니라 찌든 때도 쉽게 지우실 수 있으니까 그 변기 청소에도 이렇게 식초를 이용하셔서 청소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별 행주를 따로 분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뭐 색깔별로 뭐 식탁을 닦는 행주와 그다음에 뭐 식기류를 닦는 행주를 따로 분리하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행주 같은 경우에는 삶아 쓰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제 행주 전용 세제로 빨아 살균한 뒤 삶는 시간은 10분 이상이 적당하니까 10분 이상 삶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소독해야 할 행주가 많지 않다면은 굳이 삶는 것보다 뭐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젖은 행주를 세탁한 행주를 전자레인지에 넣은 뒤 2분 정도 강하게 돌리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기생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소다를 골고루 뿌린 후 5분 정도 두었다가 스펀지로 문질러 닦아주시면 좋겠고, 또 고기나 생선 냄새가 신경 쓰일 때는 소금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소금을 이용해서 문질러 닦으시고, 그 다음에 헹구는 게 또 냉수로 헹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은 단백질이 응고되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실 수 있으니까 도마를 그 생선이나 고기류를 이용했던 도마는 헹구실 때 꼭 냉수로 헹궈주시고, 또 레몬이나 오렌지 껍질 등을 문질러서 문지른 후에 물로 닦아내는 것도 도마를 닦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기 전에 우선 청소 순서를 정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반에서 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청소 동선을 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냉장고 청소하기 전에 우선 코드를 뽑아서 청소하는 동안에 전기 소모량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냉동실의 성해 제거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성해가 많으면 이제 그 전력량도 훨씬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해 제거도 일정 기간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해 제거할 때는 이제 분무기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냉동실 안쪽에 골고루 뿌려주면은 그 뜨거운 물에 닿은 성해가 녹아서 마른 걸레로 이제 닦아내면서 쉽게 제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달걀 케이스, 뭐 선반 등 분리가 가능한 거는 꺼내서 중성세제를 푼 물에 담가서 불린 다음에 스펀지로 문지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청소, 냉장고 안에 대청소를 해야 한다면 중성세제를 이용하지만 가볍게 냉장고를 청소할 때는 굳이 그 안쪽까지 세제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겠고, 식초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식초수를 뿌린 다음에 스펀지나 행주로 닦아내시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 문 쪽에 고무 패킹 같은 경우에는 그 소독용 알코올을 칫솔이나 면봉에 묻혀서 꼼꼼하게 그 틈 사이사이를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속 구석구석 찌든 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물 반컵 정도의 치약을 풀어서 그 천연 세제를 이용하셔서 닦아주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먹다 남은 맥주나 소주, 청주 같은 것도 천연 세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주에 나무술을 듬뿍 묻혀서 구석구석 닦아내면은 기름때까지 확실히 제거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말라붙은 달걀 얼룩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이용하셔서 닦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냉장고 속에 반찬 냄새나 이제 이런 게 배기 쉬운데, 그 아까 전에 그 까맣게 탄 식빵 같은 거를 이제 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식빵을 이용하시거나 진짜 숯을 이용하시거나 하셔서 냄새를 제거하시는데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냉장고 마무리 겉을 닦을 때는 자극을 주지 않는 극세사 행주로 가볍게 닦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엌 청소 노하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개수대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거지를 마치고 그릇만 닦는다고 이제 설거지가 끝이 아니겠죠. 그래서 설거지가 끝난 다음에 개수대 청소를 하시는 거를 항상 습관화하시면 좋겠고요. 개수대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젖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개수대에 찌든 때 같은 거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구 청소 같은 것도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비우고, 그 다음에 뭐 햇볕에 자주 말려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다나 그리고 식초 같은 거를 부어서 악취까지 깔끔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거지용 스펀지가 더러워지면은 오히려 그 설거지를 할 때 그릇에 세균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한 스펀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제 스펀지를 깨끗하게 이용하시고 싶으시면은 설거지통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식초 2 작은술 정도 떨어뜨린 후 하룻밤 정도 담가두시고, 다음에 이제 물을 여러 번 헹궈서 꼭 짜서 말린 상태에서 사용하시면은 스펀지를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냄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우려내고 남은 녹차잎을 말려두었다가 이제 프라이팬에 볶으면 그 음식 냄새가 없어지고 그 은은한 녹차향이 부엌에 퍼지기 때문에 이런 녹차잎을 활용하시는 것도 음식물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수세미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스펀지나 철수세미나 초록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테인리스 팬 같은 경우를 세척하실 때 흠집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흠집이 생길 수 있는 식기류에는 꼭 반드시 그 부드러운 스펀지나 그리고 그물 수세미 같은 걸 이용하셔서 설거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음식물을 태우시거나 또 음식물이 심하게 늘러붙었을 때에는 팬에 뜨거운 물을 붓고 불린 다음에 사실 뜨거운 물을 그렇게 심하게 타지 않은 경우라면 뜨거운 물을 붓고 이제 반나절 정도 있으면 탄 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잘 닦이지 않는다면 소다나 스테인리스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씻어내시면 되겠고, 음식이 눌러붙어서 까맣게 타버렸을 때는 음식물을 대충 걷어내고 소다 푼물을 붓고 20분 정도 끓이신 후에 세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이 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욕실 거울 같은 경우에 이제 김서림을 막는 방법으로는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욕실 유리 세척제로 이제 유리를 닦아주시면은 도움이 될 텐데요. 만약에 이런 게 없을 때에는 비누칠을 거울 표면에 비누칠을 한 다음에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은 또 이제 거울에 김 서리는 거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겠고요. 또 치약분 물을 헝겊에 적셔서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감자를 이용해서 감자의 절단면을 거울 표면을 닦아주시면 감자 전분이 하얗게 묻는데 이것을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은 또 거울을 말끔하게 닦아주고 김서림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거에 광택내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면은 가죽에 광택을 내는 좋은 천연 재료에 바나나 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껍질의 미끈미끈한 부분으로 소파를 문지른 다음에 마른 손으로 닦아주면은 가죽 클리너를 써서 닦아주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천연 재료로 바나나 껍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가죽 구두는 우유에 마른 수건을 묻혀서 닦으면 깨끗하게 닦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유로 닦은 뒤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른 헝겊으로 잘 닦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하우를 살펴보면요. 우선 음식물은 남기지 않고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음식량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썩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손질한 후에 재료를 미리 손질해서 보관하시면은 적당량씩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질 후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식품 리스트를 메모해서 두시면 냉장고 문 여닫는 횟수도 줄일 수 있고, 또 식품이 이제 안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리스트를 메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는데, 귤 껍질이나 달걀 껍질 같은 경우에는 찌든 때를 청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에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닿지 않게 다듬고 과일 껍질을 말려서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관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나 그리고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는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의 씨, 그리고 소, 돼지, 닭 등의 뼈, 그리고 페류 껍데기,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역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담으실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각종 차의 찌꺼기나 한약재 찌꺼기 같은 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을 잘 분류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필요 없는 제품들을 굳이
놔두는 것보다는 그 재활용 센터 같은 곳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그 정리하시면 집안도 깨끗해지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각종 재활용 센터를 미리 알아두시고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 요즘에는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는 분리수거 워낙 잘 돼 있지만 그 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도 분리수거를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같은 경우에도 뭐 비닐 코팅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테이프나 철핀 같은 것도 잘 제거해 주신 후에 종이류로 분리해 주시면 되겠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은박지,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에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병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뚜껑을 제거한 다음에 유리병으로 분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탄가스나 뭐 살충제 같은 것도 구멍을 뚫어서 분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 주시면 되겠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수거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되는데요. 신문지에 싸서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형광등 안에 있는 유해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온 상태로 분리수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납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은 주방 수납 노하우를 살펴보면은 필요한 장소에 바로 찾아 쓸 수 있게 제품들을 놔두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방 수납에도 순서가 필요한데, 식품, 그 다음에 조리도구, 잡화와 소품, 밀폐용기 순서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식기는 중앙 싱크대 상부장, 그리고 자주 쓰는 팬은 중앙 싱크대 하부장, 그리고 남는 수납장에 잡화 소품과 밀폐용기를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분할을 잘 하시는 게 또 수납에 좋겠고요. 옷장 수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쓰는 물건일수록 꺼내기 쉬운 곳에 배치해 두시면 되겠고, 옷의 종류에 따라서 수납 위치를 달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드 스페이스라고 그 옷을 걸고 남은 아래쪽 공간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데에 바구니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물건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옷장 속 정리를 하실 때에는 사실 2년 정도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입을 옷과 버릴 옷을 분리를 과감하게 해주시고, 또 계절별로 옷을 구분해 두시면은 정리하시기 편할 거고요. 그리고 두꺼운 옷과 얇은 옷으로 나눠서 정리하시고, 속옷이나 양말 등은 당연히 따로 분류해 두셔야 되겠고, 소품이나 액세서리류 같은 아이템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해 두시면 깔끔한 정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철이 지나면 모피 의류 같은 거를 보관하셔야 되는데, 모피는 습기에 아주 약한 소재여서 합성 섬유 백이나 비닐에 넣어 보관하시면 습기가 생기기 쉬우므로 모피 전용 커버나 통풍이 잘 되는 천을 씌워서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후에 뭐 세탁을 하셨다가 입으실 때 혹시 뭐
그 세탁을 잘못해서 니트 같은 게 줄어들었을 때는 섬유용 유연제를 진하게 희석시킨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한 후에 적당히 당겨서 원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건조시키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시겠고요. 니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걸이에 걸쳐서 두시면은 이제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돌돌 말아서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 같은 곳에 담으면 옷 변형 없이 보관하실 수 있겠고요. 패딩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커서 그렇지 자국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수납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지만 압축백을 이용해서 부피를 줄이시면은 수납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속에도 이제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우선 1단에는 가장 자주 여닫게 되는 칸이기 때문에 속옷과 양말을 수납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 상의나 니트류 등의 옷을 수납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단에는 무게감 있는 하의를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들 같은 게 집안에 너무 이제 많이 엉켜 있으면 보기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우선 가늘고 길게 늘어져 있는 전선은 전선용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돌돌 말아서 정리하시면 깔끔하겠고요. 벽면에 고정하는 케이블 클립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굵은 전선은 케이블 랩핑을 활용하시면 그 전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취사로 넘어갈 텐데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도 크기별, 용도별로 분류를 해서 수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그 키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겠고, 그리고 주방을 정리할 때 버려야 할 살림도구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낡은 나무 수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젖은 음식이 닿게 되면은 그 수분이 흡수되어서 그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닳아버린 그런 나무 수저 같은 경우에는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도 이제 뭐 냄새가 나거나 또 그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팅이 벗겨진 팬이나 냄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음식물을 할 때 그 안 좋은 유해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버려두시는 게 좋겠고요. 플라스틱 소재의 조리도구 같은 경우에도 환경 호르몬이 노출이 염려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리시거나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집이 많이 난 도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흠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세균이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마 같은 경우에도 칼집이 너무 많이 났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장실 같은 경우에도 재료 찾기를 편하게 하려면은 수납 바구니, 또 문쪽 공간 활용, 뭐 서랍칸 공간 분할, 투명 용기 활용하기 등의 방법이 있는데, 요즘 뭐 마트나 뭐 이런 데 가시면 그런 수납 바구니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통 같은 게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통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깔끔하게, 그리고 라벨링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통이나 이런 곳에 뭐 날짜라든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라벨링을 해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시면은 좀 더 깔끔하고 전문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림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우선 수납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청소와 수납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집안에 깨끗하게 청소를 자주 해주시고 환기를 해주셔서 깨끗한 집안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수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류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항상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가사관리사의 역할인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청소나 정리 수납 같은 거는 항상 이제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